안녕하세요. UNJ 병원 정형외과 권유진입니다. 오늘은 어르신들께 척추질환 발알기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척추질환이란 것은 척추와 추간판을 다른 말로 디스크라 그럽니다. 의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서 형태와 성상이 변하여 생기는 질환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80% 이상이 평생 한 번 이상 허리 통증으로 고생을 한다고 합니다. 감기 다음으로 흔한 질환이 허리 통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척추의 구조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는 목, 등, 허리, 엉덩이, 꼬리뼈 부분에 이르기까지 주요 골격을 유지합니다. 여기 보시면 목뼈가 있습니다. 목뼈는 7개가 있고요. 등 쪽에 있는 뼈를 등뼈, 이것을 흉추라 그러는데 1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뼈를 요추라 그러는데 5개가 있고요. 골반 아래쪽에 있는 것을 엉치뼈라 그럽니다. 이것은 1부터 5까지 있지만 이거는 하나로 뭉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뼈는 앞쪽으로 볼록하게 되어 있고요. 흉추, 등 쪽은 뒤쪽으로 볼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흉추 후면이라고 그러고요. 요추는 다시 앞으로 볼록하게 되어 있는 요추 전만. 그래서 척추를 옆에서 보게 되면 S라인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척추가 건강한 척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척추란 것은 우리 몸의 중심 기둥이 되어서 신체를 지지하고 평행을 유지하고 척수, 그러니까 척수란 말은 척추의 가운데 통과하고 있는 신경이를 뜻하는데요. 중추신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척추 이상으로 발생하는 질환 크게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간판 탈출증, 우리가 일반적으로 디스크를 하는 질환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것은 젊었을 때는 디스크가 있어 오다가 연세가 드시게 되면 이게 퇴행성 변화가 생기면서 척추관이 좁아지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척추 측만증입니다. 척추 측만증이라는 것은 척추가 옆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는 그런 질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추간판 탈출증, 다른 말로 디스크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디스크란 것은 주변부로는 섬유륜이라고 있습니다. 섬유륜이라는 것은 인대 조직입니다. 인대 조직에 있어서 이제 주변부를 이렇게 디스크를 꽉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가운데에는 수핵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수핵이라는 것은 말랑말랑한 이런 물주머니 같은 조직입니다. 그래서 수핵의 구성 성분으로는 80%가 물이고 나머지는 단백질, 콜라겐 그런 물질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일어섰을 때 우리 몸무게를 지탱하고 척추를 완충작용을 하는 역할이 수핵이고요. 섬유류는 이 수액이 빠져나가지 않게 주위에서 딱 잡아주는 질긴 인대 조직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만일 추간판 탈출증, 그러니까 디스크가 생겼을 때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게 섬유륜이라는 요 인대가 찢어지게 됩니다. 찢어진 인대를 통해서 여기에 수액이라는 물질이 삐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디스크를 하고, 이 디스크가 척추신경이나 신경근을 이렇게 신경을 누르게 되면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린 증상이 나타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간판 탈출증 혹은 디스크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스크란 것은 추간판이 돌출되어서 주변 신경을 압박하여 요통 및 신경 증상, 다리가 저린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추간판 탈출증, 즉 디스크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복적인 자극입니다. 자세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계속 들다 보면 추간판, 그러니까 허리에 계속 무리가 가다 보면 디스크가 터져서 디스크가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잘못된 자세입니다. 의자에 앉거나 서 있을 때는 똑바른 자세로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의자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삐딱하게 허리를 구부리고 이렇게 편한 자세로 오래 있다 보면 디스크가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퇴행성 변화입니다. 나이가 어릴 때는 이제 섬유륜이라든가 수액이 다 쌩쌩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게 점점 더
강도도 약해지고 노화 현상이 생기면서 디스크가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외부 충격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낙상을 당한다든지 해서 외부 충격에 의해서 디스크가 파열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의 흔한 증상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요통이 있습니다. 허리가 아픈데 보통 2주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낫지 않은 요통이 있고, 두 번째로는 허리가 아프면서 다리 쪽으로 이렇게 엉치나 엉덩이, 엉치, 다리 쪽으로 이렇게 쭉 뻗어가는 그런 통증이 있습니다. 이것을 방사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퍼져가는 통증, 이런 통증이 있고요. 그리고 저림 증상이 있습니다. 다리가 저린다든가 목 디스크 했을 때는 팔이 저리고, 이런 증상들이 동반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의 자가진단법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허리 통증이 2주 이상 지속된다. 두 번째입니다. 허리를 앞으로 이렇게 굽히거나 뒤로 젖힐 때 엉덩이나 다리에 방사통이 느껴진다. 저린 증상이 느껴진다. 세 번째, 머리를 감거나 양말을 신는 등 허리를 굽힐 때 허리와 엉덩이, 다리 통증과 저림이 더 심해진다. 네 번째입니다. 까치발 혹은 발 뒤꿈치로 걸을 때 잘못 걷거나 심하게 뒤뚱거린다. 다리가 방사통이 심하고 저린 증상이 심하면 다리에 힘도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걸을 때도 뒤뚱거리면서 걸을 수가 있겠습니다. 만성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있다. 목 디스크가 있을 때는 목만 아픈 것이 아니라 날개뼈, 심하면 어깨, 팔이 이렇게 저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에 있는 근육이 승모근이라고 있는데요. 뒤통수에서부터 목을 통과해서 어깨까지 이렇게 주행을 하기 때문에 목 디스크 있으면 뒷머리도 아프고 어지럽거나 심하면 머리 전체가 아프거나 이런 통증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똑바로 누워서 다리를 이렇게 들어 올릴 때 이제 30도에서 70도까지가 해서 다리가 엉치나 다리 쪽으로 저린 증상이 나타난다. 이런 것들이 자가진단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의 치료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증입니다. 디스크가 그렇게 심하지 않을 때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이 약물요법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시면 소염 진통제나 근육이완제를 처방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물리치료, 역시 병원이나 이런 데서 냉온찜질이나 초음파 치료, 레이저 이런 것들에 의한 물리치료를 받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운동요법이 있습니다. 운동요법이라는 것은 운동을 해서 허리 근육을 강화시켜서 디스크를 상태를 더 좋게 하는 방법입니다. 수영은 체중 부하가 되지 않으면서 근력 강화 운동이 되니까 아주 좋은 운동이라 할 수 있고요. 걷기도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스크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관절에도 무리가 덜 가는 그런 걷기를 일주일에 3번 정도, 한 번에 30분 정도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칭이 있습니다. 스트레칭은 우리가 너무 앞으로 이렇게 숙이는 스트레칭은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골다공증이 있거나 했을 때 척추가 이렇게 압박골절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너무 이렇게 숙이는 자세는 디스크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에 좋은 스트레칭은 가능하면 이렇게 신전 운동입니다. 목도 뒤로 젖히고 허리도 뒤로 젖히는 이런 운동이 디스크에 아주 좋은 스트레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중증의 추간판 탈출증에 관한 치료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사가 있습니다. 병원에 오시면 허리에다가 뼈주사 맞기도 하고 힘줄 강화 주사라고 그런 주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사의 또 한 종류로 경막외 주사라고 있는데요. 허리에다가 맞는 주사고 스테로이드나 국소마취제 그리고 신경근 차단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술적 치료가 있는데요. 수술적 치료는 추간판 제거술, 냉신경 감압술, 경추 유압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제 생각은 가능하면 수술적 치료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웬만큼 심한 디스크 환자라도 비수술적 치료를 하면 80~90%는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뭐 다리나 팔이 마비가 온다든가 감각이 떨어진다든가 하는 그런 신경 증상이 심하거나 아니면 대소변도 못 가릴 정도로 신경이 마비가 왔을 때는 당연히 수술을 해야겠지만 웬만하면 그냥 단순한 통증이 너무 심하다, 방사통이 너무 심하다 해서 수술을 권해 드리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가능하면 비수술적 치료로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척추관 협착증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것은 이 척추가 있으면 척추 몸체가 있고요. 척추 몸체가 있고 뒤쪽에 후관절이라고 있습니다. 뒤쪽 부분이 있는데 그 사이에 노란 것이 척수신경입니다. 이 신경이 워낙 중요한 거기 때문에 척추의 가장 안쪽 중요한 곳에서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젊었을 때는 이 공간이 타원형으로 넓게 되어 있고 신경도 타원형으로 잘 이제 통과를 하고 있는데 연세가 드실수록 그리고 노화가 일어날수록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쪽에는 디스크가 이렇게 터져서 밀려 나오게 돼서 공간이 좁아지게 되고요. 뒤에는 또 황색 인대라고 있습니다. 황색 인대. 이 인대가 젊었을 때 비해서 훨씬 두꺼워지겠습니다. 그리고 후관절이라고 있는데 후관절도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면서 관절이 두꺼워집니다. 그런 이 세 가지 원인에 의해서 척추관이 좁아져서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것을 척추관 협착증이라 하는데 정의로는 신경 통로인 척추관이 좁아져서 신경을 눌러서 허리 및 다리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증상을 척추관 협착증의 정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척추관 협착증의 원인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절염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세가 드시게 되고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면서 후관절 같은 게 두꺼워지면서 척추관 협착증이 생기게 되고요. 두 번째는 퇴행성 노화 현상입니다. 그리고 외상성 뭐 교통사고라든가 낙상이라든가 이런 외상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의 흔한 증상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보행시 다리 통증입니다. 다른 말로 파행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뭐 과거에는 얼마든지 오랫동안 걸었는데 척추관 협착증이 나타나면 뭐 100m 걷고 이게 쪼그리고 앉아서 쉬었다 가게 되는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심하면 뭐 50m 걷고 나서 또 쪼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허리가 또 좀 풀리게 되고 이런 것을 반복해서 생기는 것을 보행시 다리 통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이 눌리게 되니까 뭐 다리 쪽으로 저린 증상이나 이런 증상이 뭐 목에서 눌리면 팔이 저린 증상이나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심한 경우 신경이 너무 눌려서 이제 다리가 마비가 오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의 자가진단법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허리 통증이 2주 이상 지속된다. 두 번째로 조금 걸으면 힘들어서 쉬었다 가야 한다. 세 번째로 아침에 더 힘들고 이제 활동을 하면서 좀 걷다 보면 증상이 조금 더 좋아진다. 네 번째로 허리 통증은 별로 없으면서 엉덩이와 허벅지가 많이 아프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척추관 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의 치료, 경증일 때 하는 치료에 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약물요법, 소염 진통제와 근육이완제를 처방을 받게 되실 거고요. 두 번째로 병원에서 하는 물리치료가 있습니다. 열치료, 따뜻한 찜질을 하게 되고 초단파 치료, 마사지, 견인치료 이런 것들을 하시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운동요법이 있는데요. 초기에는 운동제한, 무슨 말인가 하면 통증이 너무 심할 때는 조금 쉬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증이 어느 정도 좀 호전이 되고 나면 증상이 호전된 후 굴곡 운동과 과신전 운동, 아까 얘기했듯이 뒤로 젖히는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굴곡 운동을 많이 하시면 안 되고요. 어느 정도 풀어주는 정도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의 중증일 때 치료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사, 아까처럼 경막외 주사, 스테로이드나 국소마취제 혹은 신경근 차단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술적 치료가 있는데요. 수술적 치료는 추궁판 절제술, 냉신경 감압술, 경추유압술 이런 수술적 치료는
대부분의 환자는 보존적으로 호전되나 6개월 이상 보행에 지장이 있고 심한 마비와 협착이 있는 경우 신경길을 넓혀주는 수술을 시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역시 척추관 협착증 수술도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부분의 80-90% 이상 환자분들께서는 아무리 심하더라도 비수술적 치료, 약을 드시고 물리치료 받고 정 아프면 주사 치료하든가 뭐 그런 걸로 대부분 좋아지시게 되십니다. 그런데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리가 마비가 온다든가 뭐 휠체어 타야 될 정도가 된다든가 그러면 할 수 없이 수술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수술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척추 측만증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봤을 때 정상 척추는 이렇게 똑바르게 일자로 되어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측만증 환자에서는 이렇게 S자로 이렇게 뒤에서 봤을 때 휘어져 있는 이런 형태를 척추 측만증이라고 하는데요. 정의로는 척추가 C자형이나 S자형으로 휘어져서 몸이 기울어지거나 돌아가고 이런 변형이 있는 그런 증상을 말하겠습니다. 척추 측만증의 원인으로서 제일 중요한 것이 생활 습관, 그 중에서도 나쁜 자세가 아주 안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때 좋은 자세에 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똑바로 누워서 이제 목이 베개를 너무 높은 베개를 베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목 디스크에도 안 좋고 측만증에도 좋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낮은 베개 혹은 등까지 이렇게 어깨까지 이렇게 같이 걸쳐져 있는 이런 베개가 목 건강에 좋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제 옆으로 엎어져 눕거나 옆으로 누울 때도 척추가 딱 일직선이 되게 해서 자는 것이 좋고요. 이렇게 척추가 이렇게 삐뚤어지게 뭐 배 위에 올린다든가 아니면 옆으로 누웠을 때도 베개가 너무 높다든가 이런 것은 목 건강에 좋지가 않겠습니다. 책상에 앉아 계실 때는요, 이렇게 엉덩이를 그 책상 뒤쪽에 바싹 붙이면서 허리와 목을 이렇게 일자로 딱 세우고 이게 꼿꼿이 서 있는 자세가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숙여서 하면 너무 오래 시간이 지속되다 보면 목 디스크가 생기겠죠. 그리고 이런 데도 의자 앉을 때 엉덩이를 뒤로 바싹 붙이고 허리를 딱 펴고 요 팔꿈치는 요 손잡이에 딱 걸쳐져 있는 이런 자세가 가장 좋은 자세입니다. 이렇게 엉덩이를 앞으로 빼고 허리를 구부정하게 있고 목을 구부정하게 있는 이런 자세는 목이나 허리 디스크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척추 측만증의 흔한 증상, 역시 척추 측만증도 허리가 이렇게 휘어져 있음으로 해서 신경이 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허리가 아프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척추 측만증이 너무 이렇게 휘어져 있다 보면 위장이나 위장관, 장을 이렇게 압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소화 불량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흉추, 가슴 쪽에 있는 척추가 이렇게 너무 휘어져서 폐를 이렇게 누르고 짜부러뜨린다든가 누르게 되면 심폐 기능이 저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척추 측만증의 자가 진단법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릎을 펴고 선체로 허리를 구부릴 때 척추의 위치가 중심에서 벗어나거나 유난히 튀어나와 보인다. 그러니까 이게 측만증이 있을 때는 앞으로 이렇게 숙여 봅니다. 숙여 보면 등이 이렇게 수평으로 돼야 되는데 한쪽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다든가 그러면 척추 측만증에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허리를 기울였을 때 손바닥이 내려가 닿는 위치가 다르다. 이렇게 숙였을 때 이제 한쪽 어깨는 올라오고 한쪽은 또 내려가기 때문에 손을 뻗어서 내렸을 때 손의 길이가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세 번째로 정면으로 봤을 때 좌우 어깨 높이가 달라져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허리가 삐뚤어져 있으니까 이제 어깨 높이도 다르게 볼 수가 있고요. 네 번째로 정면에서 봤을 때 정면에서 보면 목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게 어깨도 삐뚤어져 있고 목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 삐뚤어져 있다든가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좌우 골반의 높이가 다르다. 허리를 이렇게 환자분들께서 어떤 분들은 골반이 삐뚤어졌어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대부분 허리가 이렇게 휘어져서 골반이 이렇게 틀어져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양팔을 똑바로 위로 올렸을 때 좌우의 팔의 길이가 다르다. 이렇게 팔을 위로 올렸을 때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내려가니까 길이가 다르게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차렷 자세 시 팔과 몸통의 간격이 좌우가 다르다. 이게 차렷했을 때 팔이 한쪽은 삐뚤어져서 한쪽은 좀 벌어져 있고 한쪽은 더 붙어 보인다든가 이럴 수가 있겠습니다. 한쪽 어깨면이 다른 쪽보다 현저하게 앞으로 나와 보인다. 네, 어깨가 이게 골반이 틀어져 있으면 한쪽이 더 앞으로 나와 보인다든가 이쪽이 나와 보인다든가 이럴 수가 있겠습니다. 허리 양옆에 잘록한 곡선의 각도가 크게 차이가 난다. 허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척추가 휘어져 있으면 한쪽은 튀어나와 보이고 한쪽은 더 오목하게 보인다든가 이렇게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엉덩이의 선의 높이가 서로 다르다. 뒤로 돌았을 때 엉덩이 쪽이 한쪽은 올라가 있어 보인다든가 그런 증상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척추 측만증의 치료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척추 측만증이라는 것은 척추가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휘어 있는 것을 말하는데 각도를 먼저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0에서 20도, 20에서 40도, 아니면 40도 이상, 아니면 60도 이상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보존적 치료는 대부분 40도 미만일 때 보존적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성장이 1년 이상 남아있는 청소년일 경우나 추나 치료, 운동 치료, 보조기 착용 등의 보조적 요법을 치료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척추 측만증은 성장기 혹은 청소년기에 많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장이 끝나게 되면 더 이상 진행 잘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각도가 경미하고 이제 청소년기일 때 그러면 앞으로 이제 진행할 수 있을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뭐 운동요법이나 보조기 치료, 스트레칭 이런 것들을 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술적 치료는 측만의 정도가 60도 이상으로 심하게 굽은 상태이며 증상에 따라 척추를 고정하는 수술적 치료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60도 이상이면 거의 척추가 완전히 삐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심폐 기능도 저하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변형의 정도가 더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구치료 약물요법, 이제 입으로 먹는 약물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통제의 종류에는 마약성 진통제가 있고요, 비마약성 진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성 진통제라 그러면 저게 마약 성분인가 이렇게 또 걱정을 하시는 환자분들께서 계시는데요. 마약성이라 그래서 꼭 이게 뭐 막 중독이 된다든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마약성 진통제는 병원에서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비마약성 진통제인데요. 비마약성 진통제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해열 진통제와 소염 진통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해열 진통제는 그러니까 열을 떨어뜨리는 그런 기능과 진통의 효과가 있는 그 두 가지가 주로 있고요. 주로 이제 아세타미노펜, 다른 말로 타이레놀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감기 걸렸거나 두통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주로 타이레놀 같은 거를 드시는 게 좋고요. 소염 진통제라는 것은 염증을 가라앉히고 진통 효과가 있는, 그러니까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다든가 뭐 삐었다든가 일반적으로 정형외과에서 쓰는 그런 진통제가 소염 진통제가 되겠습니다. 그걸 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면 진통제는 크게 해열 진통제와 소염 진통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해열 진통제 소염 나누는데 이제 해열이라는 말은 열을 내리는 뜻이고 소염이란 말은 염증을 가라앉힌다. 그리고 진통은 통증을 가라앉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해열 진통제는 타이레놀이고 뭐 해열하는 기능과 진통의 기능이 두 가지가 주로 있는 거고요. 소염 진통제는 주로 이제 이부프로펜이나 뭐 이런 이제 약인데 소염, 염증을 가라앉히고 진통 효과가 있는 그런 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해열 진통제는 해열과 진통이 있고 주로 아세타미노펜, 다른 말로 타이레놀 이런 약들이 있고요. 소염 진통제는 뭐 해열하는 기능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소염이나 진통 효과가 있는 뭐 그런 약들이 있는데 가끔씩 환자분들께서 약을 제가 소염 진통제를 처방해 드리려 그러면 단순히 진통 효과만 있는 것은 있어서 약을 안 먹을래요 이런 말씀 하시는 환자분들께서 가끔 계시는데요.
소염 진통제가 치료제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허리가 아프거나 무릎이 아프거나 뭐 이렇게 통증이 있을 때 염증을 가라앉히고, 아픈 원인이 염증이 생겨서 아프거든요. 염증을 가라앉히고 진통 효과를 주는 것이 그게 치료제입니다. 그럼으로써 이게 치료가 되는 것이니까 단순히 치료는 안 되고 진통 효과만 있어 약을 안 드시겠다,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많이 아플 때는 약을 드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이제 또 약을 드시다 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소염 진통제는 위장관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속이 쓰리다든가 속이 더부룩하다든가 아니면 자꾸 이렇게 뭐 신물 이렇게 역류성 식도염 이런 것들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드시면 보통 4분 중에 1분은 위장관계 부작용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소염 진통제 중에서도 이렇게 소염 진통제가 있으면 이렇게 위장관 보호제가 이렇게 코팅되어 있는 그런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이 이제 소염 진통제로 인한 속쓰림이나 위장관 부작용에 좋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 질환으로 인해서 복용하는 약물의 개수가 너무 많을 때, 약이 이제 환자분들께서 내가 먹는 약이 되게 많은데 이것까지 먹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이렇게 위장관 보호제 같이 있는 약을 더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약물 복용을 해서 약제 비용이 부담이 높으신 분, 그러니까 뭐 소염 진통제도 드시고 소화제도 드셔야 되고 이러면 이제 약값이 너무 비싸니까 이렇게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약을 드시는 것이 더 저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효과적인 진통제 복용 방법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규칙적이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되 지나치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잠도 충분히 자시고 몸 상태가 좋은 상태에서 약을 드시는 것이 좋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규칙적인 운동과 식사를 병행합니다. 그래서 건강 상태를 좋게 해서 운동을 해서 식사도 잘 드시고, 왜냐하면 식사를 안 드시고 드시면 속쓰리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스트레스를 줄이도록 노력합니다. 아무래도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러면 소화도 안 되고 속도 쓰리고 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네 번째로는 카페인, 커피, 녹차, 초콜릿, 콜라 이런 것들이랑 담배, 술이랑 같이 드시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척추 건강에 해로운 생활 습관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습관은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컴퓨터 업무 등으로 인해 오랜 시간 의자에 앉아 있는 자세,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것이 허리에 훨씬 더 무리가 많이 가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장시간 바닥에 쪼그려 앉기, 어르신들께서 방을 닦으시다든가 그러면 쪼그려 앉아서 방을 닦는다든가, 아니면 뭐 농사일을 하실 때 쪼그려 앉아서 많이 하시다 보면 무릎에도 안 좋고 허리에도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리를 겹친 채로 양반다리 자세. 이제 양반다리를 하게 되면 허리에도 많이 무리가 가고요. 무릎 관절에도 많은 무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양반다리보다는 의자에 앉는 그런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자나 소파에 비스듬히 눕기, 우리가 집에서 이제 텔레비를 볼 때 이렇게 편한 자세를 하기 위해서 소파나 의자에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서 보시는 것도 허리가 휘어진 상태로 장시간이기 때문에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무릎 꿇기, 무릎 꿇는 자세도 이제 아무래도 허리가 이렇게 굽어진 상태로 구부러지기 때문에, 꿇고 있기 때문에 허리에 좋지 않은 자세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베개가 너무 높거나 딱딱한 것을 사용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개를 높으면 더 편한 것 같지만 결국은 목에 이렇게 구부러진 자세로 이제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목 디스크나 이런 것이 유발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척추 건강에 이로운 생활 습관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시간 의자에 앉아 있을 경우 30분이나 50분마다 일어나서 허리를 흔들어 준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한 자세로 너무 오래 앉아 있는 그 자세가 허리나 목 건강에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30분 이상 의자에 앉아 있다. 그럼 일어서서 뭐 이렇게 뒤로 젖히는 신전 운동을 한다든가, 이런 좌우로 움직인다든가 이렇게 허리를 조금씩 풀어주는 것이 허리나 목 건강에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자 등받이에 허리를 기대고 앉는다. 의자에 앉을 때는
엉덩이를 의자 등받이에 바싹 붙여서 허리를 탁 펴고 목도 탁 펴서 턱을 딱 당기는 자세, 이런 자세가 앉아있는 자세가 가장 좋은 자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평소 복부에 힘을 줘 등을 곧게 펴고 앉는다. 우리가 앉아있을 때 힘을 쭉 빼게 되면 허리가 이게 축 처집니다. 어깨도 축 처지고 목은 이렇게 되고 목은 거북목처럼 되는데, 앉아있을 때도 등 쪽에 힘을 주면서 복부, 배에다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눌러봅니다. 이렇게 손을 눌러보면 배에 힘을 살짝 주고 있으면 허리가 꼿꼿이 펴집니다. 그러면 허리를 딱 펴고 이렇게 목을 당기면서 턱을 이렇게 밀어주는 이런 자세가 목이나 허리에 가장 좋은 자세가 되겠습니다. 턱을 안쪽으로 끌어당겨서 목의 자세를 펴고 앉는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목도 힘을 빼게 되면 이렇게 목이 쭉 처집니다. 이렇게 거북목입니다. 그래서 머리의 무게가 우리가 보통 5kg 정도 됩니다. 5kg. 그런데 이 거북목을 하게 되면 최대 28kg의 무게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목 뒤에 있는 승모근이라고 있습니다. 승모근이 계속 이 목을 5kg만 들고 있으면 될 것을 28kg를 들고 있으려면 그 목에서 뒤에 있는 목 근육이 계속 힘을 주고 있어야 되고, 힘을 줘서 이제 머리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추간판, 그러니까 디스크에도 계속 압박력을 더 많이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북목 혹은 일자목을 이렇게 오래 지속되다 보면 결국은 목 디스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턱을 당기고 목을 뒤로 젖히면서 시선은 약간 상방 15도 정도 이렇게 약간 위쪽을 바라보는 이런 자세가 가장 좋은 자세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일주일에 3회 이상 30분 이상 걷는다. 걷는 운동은 허리나 척추에도 아주 좋은 운동이고요, 관절에도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그래서 걸을 때도 너무 이렇게 허리나 이렇게 축 처져서 이렇게 걷는 것보다는요, 허리를 탁 펴고 배에다가 약간 힘을 주면서 턱을 이렇게 뒤로 당기면서 목까지 딱 편 상태에서 좋은 자세로 걷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릴 때 허리를 펴고 무릎을 굽혀 허리를 보호한다. 우리가 역도 선수들 보면 이렇게 허리를 쭉 펴서 이렇게 들어 올립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나쁜 자세로는 이렇게 허리를 구부려서 물건을 들게 되면 허리에 압박력을 많이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물건을 들 때는 항상 허리를 딱 편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려서 이렇게 물건을 들어 올리는 역도 선수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척추 건강을 지키는 바른 자세. 의자에 앉아 있을 때는 1시간마다 목과 허리, 팔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자에 앉아 있어서 허리나 목이 찌부둥하다. 그러면 일어서서 이렇게 팔을 쭉 펴서 이런 좌우로 이런 스트레칭도 한 10번씩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구부리고 있기 때문에 허리를 이렇게 펴주는 자세가 좋습니다. 신전 운동, 목과 등을 이렇게 쭉 펴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숨은 펼 때 코로 이렇게 들어 마십니다. 마셨다가 제자리 한 10초간 유지했다가 이게 앞으로 오면서 입을 작게, 이게 작은 입을 작게 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초간 하면 이렇게 하게 되면 척추가 이렇게 뒤로 신전 운동을 하게 되면 척추가 자꾸 이게 앞으로 벌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튀어나온 디스크가 안으로 들어가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 이런 신전 운동을 하는 것이 좋고요. 의자에 앉아 있을 때는 이렇게 50cm 이상 이렇게 거리를 둬서 이렇게 너무 숙여서 보지 말고 딱 펴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앉아 있을 때도 목을 앞으로, 위로, 그 다음에 좌우로 하는 것을 1시간에 한 10번씩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간판 탈출증 예방에서 규칙적 운동과 올바른 자세 유지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자세를 피하기. 무슨 말인가 하면 물건을 들어올릴 때 아까 제가 역도 선수처럼 허리를 똑바로 편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물건을 덜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건을 너무 몸에서 멀게 들으시면 안 되고 몸에 딱 갖다 붙여서 허리를 편 상태로 물건을 들어 올리는 그런 것이 좋고요. 적절한 운동하기. 여기도 운동할 때 허리를 편 상태로 살짝 이렇게 앉았다 일어섰다 스쿼트 운동인데 허벅지 근력 강화 운동, 그리고 허리 척추 기립근 강화 운동. 허리가 이렇게 등 근육이 튼튼해야지 허리를 이렇게 쫙 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엉덩이 근육도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앉았다 일어섰다 하면 이게 엉덩이 근육이 튼튼하면 허리를 이렇게 딱 펴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평소 올바른 자세 유지하기. 이렇게 다리를 꼬거나 비스듬한 자세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의자에 앉았을 때 다리를 꼬면 편하고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허리는 이렇게 비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를 꼬지 않는 자세가 좋고요. 서 있을 때는 가슴을 펴고 턱을 당기기. 그래서 앉아 있을 때도 엉덩이를 의자 뒤쪽에 이제 붙이고 허리를 똑바로 펴서 목도 숙이지 않고 딱 앉아 있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 있을 때도 항상 가슴을 펴고 턱을 당겨서 이렇게 척추를 일자로 진전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허리 근력 강화 운동 꾸준히 하기. 근력 강화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궁금해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장 좋은 운동은 걷는 운동입니다. 걸으면서 걷는 운동 자체가 근력 강화 운동이 되고요. 걸을 때는 항상 배에다 살짝 힘을 주고 이렇게 걷게 되고요. 턱을 당기고 허리와 가슴을 쫙 펴고 허리를 쫙 편 상태에서 이렇게 바른 자세에서 걷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허리 통증이 좋은 운동법 3가지를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근데 허리가 지금 디스크가 심하게 있으시다든가 협착증이 심하게 있을 때는 이런 운동을 삼가해야 되시고요. 허리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 운동을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코브라 자세라고 있습니다. 엎드린 자세에서 이렇게 팔을 이렇게 밀어서 허리를 이게 신전시키는 그런 운동입니다. 이 자세는.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하려 그러면 팔꿈치까지 펴려 그러면 제 생각에는 50세 이하였어야 됩니다. 연세가 어르신들께서 너무 이제 연세가 더 50세가 더 많으시기 때문에 이제 이럴 때는 팔을 다 펴지 마시고 팔꿈치를 이제 바닥에 댄 상태에서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운동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척추를 이렇게 신전시키니까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게 되고요. 바닥에 엎드린 자세에서 두 다리를 가만히 모으고 양손을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숨을 이렇게 이제 코로 들어 마시고 입을 이렇게 입을 작게 열어서 하면 이제 숨을 쉬게 되면 척추가 아래 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가슴이나 이제 배 쪽으로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면 이제 척추가 뒤로 살짝 올라갔다가 그러면 척추가 쑥 내려갔다가 이런 것을 이제 머리와 가슴 젖히고 30초간 복식 호흡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척추가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면서 예를 들면 디스크가 이렇게 손상이 있다든가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디스크가 이렇게 치유되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쭉 했다가 이제 또 팔을 이게 얼굴을 이제 가슴이나 얼굴을 바닥에 대었다가 또 이제 30초간 이렇게 올려서 30초간 하시고 이런 운동이 이제 코브라 자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엉덩이 들어 올리기입니다. 똑바로 누워서 엉덩이에 힘을 주면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겁니다. 척추 운동과 함께 둔부 운동에도 좋은 운동법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쭉 올리면 이제 허리 척추 기립근, 허리 등 쪽에 있는 척추 기립근을 튼튼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엉덩이 근육을 같이 튼튼하게 해줍니다. 똑바로 누워서 엉덩이 힘을 주면서 허리를 들어 올리는 겁니다. 한 5에서 10초 유지 후에 천천히 내리는 것을 할 수 있는 만큼 이제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엉덩이 근육이 좋으면 이제 허리가 이렇게 칙 펴집니다. 이제 엉덩이 근육이 안 좋으면 허리가 힘이 없으니 구부정해지는데 허리를 똑바로 펴기 위해서라도 척추 기립근, 등 쪽 근육이랑 엉덩이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플랭크 자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자세인데요. 플랭크 자세는 꾸준히 하면 허리와 등 근육을 강화시키면서 동시에 척추를 바르게 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드시다 그러면 무릎을 바닥에 대시고 하시는 것도 이제
충분히 운동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양팔과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주먹을 쥔 채 바닥에 이렇게 딱 받치고 배와 등에 힘을 주면서 딱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무릎을 펴고 팔꿈치는 90도 자세로 지지하고 엎드려 주세요. 머리, 등, 허리, 발까지 여기 다 일직선이 돼야 됩니다. 일직선을 유지해 주시고 팔꿈치부터 손바닥까지 동일하게 힘을 분배합니다. 그래서 한쪽에 너무 힘을 주는 것보다는 같이 이렇게 힘을 딱 주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1회 시 최소 15초 이상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15초 이상 유지했다가 힘드시니까 또 좀 쉬었다가 또 괜찮으면 또 15초 동안 하시고, 그러면 이제 복근, 그 다음에 척추 길이근, 엉덩이 근육, 고르게 몸통에 있는 근육들이 발달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 어르신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